안녕하세요. 부천 대명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저 지금 되게 소리 지르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영상 소리가 조금 작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음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 시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로 어그로를 또 끌었는데 이번에 오버워치 경쟁전 새 시즌 따끈따끈한 영상이에요. 이 부분은 수업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일을 돕는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표현이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집안일은 돕는 게 아니라 뭐다?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똑같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집안일은 누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실과책 49쪽을 볼 거예요. 자, 내가 하는 가정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펜 드시고요. 밑줄 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가정일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역할을 찾아 가정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떠한 일에 관심, 소질, 흥미 등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가정일의 가치도 알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오른쪽을 보시면 가정일과 흥미 적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정일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재미있고 자세한 내용으로 알려줄게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정일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건 되게 조금이고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이 맞죠?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이부자리 정리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선생님 같은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핑계를 하나 대자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개면 안 좋대요. 거기에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대요. 밤에 흘린 땀이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미처 마르지 못하고 이불을 접으면 그 안에서 그런 세균을 번식하는 걸 도와준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정리하지 말고 한 몇 분 정도 지나고 그러고 이불을 개는 게 좋대요. 어, 그다음에 다음 애완동물 돌보기는 집에 근데 애완동물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어떤 표현이 적절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들 똑쟁이들이라서 알고 있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친구들한테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고슴도치를 키웠었거든요. 이따가 썰 풀어드릴게요. 내 책상 정리하기. 자, 자기 책상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정리하나요? 책상만큼은 본인 거니까 본인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배출하기가 있는데 여기 종량제 봉투 사용도 잘 하고 또 센스 있게 종이도 잘 묶어놨네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 페트병 분리수거할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 과제에 써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뭐 콜라병, 뭐 생수병 이런 거 그냥 분리수거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재활용이 바로바로 잘 안 된대요. 페트병 분리수거할 때는 반드시 병 바깥쪽에 있는 스티커 있죠. 그거를 꼭 직접 손으로 깨끗하게 뜯고 깨끗한 상태의 플라스틱 병만 분리수거를 해야 된대요. 정리를 하면 페트병 분리수거할 때는 반드시 바깥쪽에 있는 스티커를 전부 떼고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오른쪽에 빨래 널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빨래 널어보셨죠? 한 번씩은? 이거 빨래 널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과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젖은 빨래를 그냥 휙 널어버리면 이게 그렇게 구겨진 상태로 말라버려서 나중에 옷이 안 예쁘게 돼요. 그러니까 젖은 빨래를 넣을 때는 탁탁 털어서 그 잘 펴진 상태로 빨래를 널어 주셔야 돼요. 다음, 식사 후에 여러분 본인이 먹은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은 다 본인이 설거지통에 넣죠? 자, 이때도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냥 싱크대에 놓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한다? 그렇죠.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고 밥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서
미처 다 먹지 못한 밥풀들이 불어서 깨끗하게 씻길 수 있도록 잘 물을 담아놔야 합니다. 우편물 챙기기. 자, 이거는 어른들이 주로 많이 할 거예요. 중요한 우편물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전에 고슴도치를 키웠었는데요. 이 고슴도치는 동생이 친구한테 입양을 받아왔어요. 이름은 고돌이. 그런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사진이 고돌이가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이에요. 제 생각에는 영양실조였던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한 끼에 사료를 5알씩만 줬는데 이것도 어디서 잘못 들은 내용으로 밥을 조금씩만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일주일쯤 됐을 때 비실비실거리고 누워서 이렇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밥을 너무 조금 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다시 건강해졌고 또 일주일 동안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케이지 안에 넣어두었는데 고슴도치들은 은신처가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은신처를 나중에 아빠가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직접 나무로 짜서 만들어주고 케이지도 더 좋은 곳으로 바꿔서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얘가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항상 보면 뭐 하고 있나 보면 이 안에서 나무 바닥을 박박 긁고 있어요. 고슴도치의 특성이 바닥을 박박 긁는 거래요. 여기 갑자기 은신처 위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뒤에 이거 젓가락 있잖아요. 이거는 고슴도치 똥을 치우는 젓가락이에요. 너무 귀엽죠? 미키마우스 같죠? 이 모습은 목욕을 하고 말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찍은 건데 이게 사진들이 화질이 다 안 좋은데 10년도 더 된 사진이라 이해해주세요. 목욕하고 야 좀 돌아다니라고 놔뒀더니 막 다다다다 이러면서 이제 막 집안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가끔 저희가 집에 그냥 돌아다니게 놨어요. 케이지 안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그러면 막 이런 데 들어가요. 비닐봉지에 들어가고 이불 속에 막 들어가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니까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보면은 이불 막 물어뜯고 지 혼자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 발을 이렇게 딱 만지면 발을 쏙 감춰요. 근데 고슴도치가 평균 수명이 5년에서 7년인데 우리 고돌이는 5년 살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4살, 5살 때는 2년 동안 얘가 입 안에 종양이 났어요. 그래서 그 종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거는 두 번째 수술을 받은 모습인데 이게 호흡기 마취하는 모습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거는 수술하는 모습 마취하면서 이건 수술 후에 요양하는 모습인데 우리 고돌이가 2년 동안 아파하다가 어머 재난 문자가 시끄럽게 우리 고슴도치가 아파하다가 죽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간호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귀엽다고 반려동물들 막 데려와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멍청한 거예요. 그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병원비도 다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반려동물이 나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만 키워야 돼요. 근데 유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저는 고슴도치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제 아파하는 그 동안은 막 밤에도 일어나서 약 주고 밥도 다 일일이 제가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서 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어, 우리 고돌이 지금은 고슴도치 별에서 아마 다른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 볼게요. 가식적으로 설거지하는 모습. 자, 여기 선생님이 오늘은 왜 안 가렸냐면 옆모습은 괜찮다고 해서 안 가렸어요. 자, 밑줄 치고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집안일을 도우면 책임감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성공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요. 한 장 넘기시고 50쪽 볼게요. 색깔펜 들고 있죠? 가정일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잘한 점 그리고 고칠 점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또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나중에 커서도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더 자세히가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가전제품을 이용할 때는 사용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읽는 방법도 있고요.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사용 방법을 검색을 하거나 선생님은 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게임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조립식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고요. 부품 하나하나가 초고가, 제일 비싼 것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윈도우 10까지 깔려고 보니까 윈도우 10이 11만 원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이미 컴퓨터 부품도 너무 비싼데.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윈도우 10을 시리얼 키를 직구를 했어요. 5천 원에.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윈도우를 깔았어요. 이거를 근데 혼자는 못 깔아요. 그때 선생님이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거기서 알려준 대로 순서대로 했더니 되게 쉽게 깔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유튜브를 주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 화상 위험이 높은 튀김이나 불을 쓰는 요리는 누구와 함께? 어른과 함께 해야죠. 자, 또는 칼과 같이 날카로운 조리도구 사용하거나 무거운 냄비 있잖아요. 그런 거 옮길 때도 꼭 어른과 함께 하세요. 우리 2단원에서 같이 조리 실습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게요. 세 번째, 세제는 적당한 양만 써야 돼요. 이거 거품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깨끗이 절대 안 헹궈진대요. 그리고 거품이 너무 많으면 환경도 파괴되니까 우리는 센스 있게 적당량만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아래에 있는 그림 볼게요. 가정일은 자,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하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일의 순서와 방법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중요한데 근데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가면서 계획할 필요 없고 머릿속으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죠.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자, 잘 펴서 넣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마지막. 아, 내가 이거 제대로 안 폈더니 주름 생겼잖아. 자,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할 때는 주름이 생기지 않게 쫙쫙 펴서 널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 선생님이 되고 좀 먼 곳에 근무를 했어요. 수원에.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살았는데 여러분 혼자 살면 진짜 가정일 전부 다 제가 해야 돼요. 제일 힘들었던 건 화장실 청소였어요. 화장실 청소가 왜 힘들었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바닥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막 거울을 닦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 같았던 게 바닥을 먼저 닦아버리면 나중에 위에 있는 걸 닦잖아요? 그럼 그 오염된 거품들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요. 바닥 또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오늘도 심지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전에 설명했는데 심지 가족이 엄마와 아들 가족이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집에 2층인데 아래는 거실이고 여긴 방이 2층 있는데 이거 우리 아들 방. 그다음에 여기 우리 같이 쓰는 컴퓨터랑 책장. 아니 얘가 지금 곰돌이를 여기다 잘못 갖다 놨네. 얘 집은 이쪽인데. 아무튼 이제 오른쪽으로 계단 올라서 오른쪽에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자, 자세히 보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보기 쉽게 위에서 이렇게 보이게 해놨는데 자,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취를 해요? 화장실을 청소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할 거예요? 오염된 곳에 세제를 뿌리죠. 우리 락스 보통 쓰죠. 그래서 오염된 곳에 미리 락스를 뿌려놓고 한 15분 정도 지나면 그 오염물이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려요. 그럼 그때부터 쓱싹쓱싹쓱싹 청소솔로 문지르는데 선생님처럼 바보같이 바닥부터 하면 안 되고 높은 곳에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곳부터 해야 돼요. 더러운 곳부터 미리 닦아야지 이제 그 더러운 오염물이 튄 부분을 나중에 또 닦을 수 있거든요. 변기 닦고 여기 욕실 요 샤워부스 닦고 이제 여기 세면대 닦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닥이랑 하수구를 닦으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얼룩이 지지 않게 뜨거운 물로 전체적으로 싹 헹궈줘야 해요. 지금 선생님 살고 있는 아파트는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근데 창문이 있으면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 락스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럼 오늘의 제출 과제입니다. 아래 문제의 답을 쓰는데요. 공책에 쓰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
선생님이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답을 쓰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답을 쓰면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뭐다? 영상을 제대로 꼼꼼히 안 봤으면 과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항상 영상을 꼼꼼히 봐주세요. 자, 문제는 4개입니다. 공책에 답을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다 기억하고 있죠? 약속대로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었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수업을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어제자 따끈따끈한 하이라이트고요. 이번에 새롭게 경쟁전 22시즌인가? 시작됐어요. 화물을 밀어야 되는데 막 시간도 이거밖에 없고 근데 뒤로 밀리는 상황이라 이제 급해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자탄. 또 자탄이 또 우리 탱커들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슬펐던 거. 이 둔피 시체 보이죠? 제 경쟁 메이트 중에 한 명인데요. 곰탱이가 죽었어, 이미. 우리는 지금 탱커들은 자탄에 묶였어. 근데 다행히 아나랑 저는 안 묶였어요. 자, 이때 힐러인 아나와 모이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다행히 이 자탄이 묶이기 직전에 궁이 99%이고 얘네 묶이니까 바로 융화가 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죠? 선생님과 아나의 슈퍼플레이 덕분에 자탄에 묶인 탱커들이 아무도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오늘 실과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 내 의지에 굴복하라. 내가